네, 보신 것처럼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에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항저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치는 와중에 이뤄진 겁니다. 네, 특히 발사 시점도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뒤였다는 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 교수 그리고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대학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나요? 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북한이 좀 심하게 미사일을 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네. 어떻게 보면 노동미사일 쐈다가 또 무수단 미사일 쐈다가 그러다 보면 또 SLBM 쐈는데 또 노동미사일 또 어제 쐈거든요. 예. 그것도 3발씩이나.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지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보면 미사일의 완성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고 그 최종 단계를 향한 마지막 실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왜 어제냐 하는 것을 이제 의미로 보면 몇 가지가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8월 4일 날 뭐 대북인권법이 발효가 됐다든지 네. 그리고 9월 4일 날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9월 9일 날 북한의 정권 수립일 기념일을 축포하기 위해서 뭐 한 거라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태영호 공사가 이제 탈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내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쐈다든지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런 의미보다는 더 크게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요. 바로 지금 항저우에서 개최되고 있었던 바로 그 G20이라고 하는 회의. 네. 거기에는 G20의 20개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이 초청한 국가 7개, 8개 그리고 해외 국제기구 수장들 몇 명 하면은 30몇 개의 그 국가 수반들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왔거든요. 예, 예. 그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너희들이 아무리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북한 핵 문제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내 하는 것을 봐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제가 볼 예.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준 그런 미사일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보통 새벽에 미사일을 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이제 낮 12시 한 14분쯤 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네, 뭐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보내는 신호는 지금 현재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북한 스스로밖에 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든 혹은 중국을 통하든 미국을 통하든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니까 아마 뭐 시간대에 대한 어떤 의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의 어떤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예.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땐 그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오히려 했다라는 거는 그런 것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들춰내기 위한 거죠. 노리고 일부러 주목을 좀 받고 싶다. 그럼 이 부분을 좀 거죠. 강조한 거겠죠. 그렇죠. 북한이 이런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중국은 앞서서 사드 배치 반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쁜 실험이었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사드 배치 반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으로부터 오는 위협 그리고 도발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 중국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게 이제 범위를 초과하고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건데 그 시점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중국의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 없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제사회 상당수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항주에 집중한 상황에서 예. 사드 반대를 미국 대통령과도 한국 대통령과도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전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아마 중국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그런 행위로 아마 판단할 겁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북한이 중국의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는 중국하고도 어떤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예. 기본적인 생각은 이래요. 중국이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 이 생각은 변함없어요. 예. 그리고 중국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북한 정권 붕괴는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예. 뭐 우리 전 선생님 훨씬 여기에 대해서 더 전문가이시지만
지금 중국이 이 한반도에 대한 세 가지 외교 원칙은 변함이 없잖아요. 한반도 비핵화해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 이런 게 필요하다. 이게 대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있나요? 그럼 북한은 이걸 어떤 신호로 받아들이나요? 절대로 우리 붕괴 안 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단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드리면 왜 그렇게 새벽에 쏘다가 어제는 그 시간대에 쐈느냐 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북한이 중국을 배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저는 거꾸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왜 예. 그러냐 하면 한중 정상회담이 지금 이 시간이 열리고 있는데 이걸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쏘았느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쏘았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1시간 전에 쏘면 시진핑 주석이 한국 대통령한테 사드 배치 반대한다 소리를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이미 할 말 다 하고 난 뒤에 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이가 어제 그 시간대에 쏜 것은 나름대로 그나마 그 머리에서 전략적 계산도 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네. 자, 오늘 노동신문 일면을 보니까요. 이제 김정은이 실제로 또 현지 시찰을 한 것 같습니다. 활짝 웃는 사진이 또 일면에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게 이제 보면은 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될까요?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잘 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일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웃음이라는 건 보통 자신감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예. 또 그 자신감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미사일 실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자평을 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일본의 경제 수용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 도발 행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자신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옆에서 이제 그 지도상에 이제 김락겸 전략군 대장이 탄착 지점을 이렇게 좀 찝어주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날아간 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그 400km 이상 침범한 걸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과감하게 점점 사거리를 넓혀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준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그렇게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거리가 1,300km 나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여태껏 이제 북한이 해왔듯이 연료량을 좀 조절을 하고 발사 각도를 좀 조절하면서 그걸 이제 발사를 해왔는데요. 예. 이걸 1,300km로 날려버리면 이게 일본의 본토까지 가겠죠. 본토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본토에서 400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지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000km를 날아갈 수 있도록 연료량을 조절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네. 다시 이제 이 북한이 세 발 쏜 것을 우리가 유심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한 발은 지금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직은 이것은 분석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그 발표 내용이고요. 예. 두 발은 노동 미사일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두 발의 노동 미사일이 거의 탄착 지점이 비슷하게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의 의미는 그만큼 정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의도한 그것을 대로 떨어졌다. 이제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좀 전문 용어로 사거리 공산 오차라고 하는데요. 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 공산 오차는 굉장히 넓어서 원래 목표 지점보다는 굉장히 많이 다른 곳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공산 오차가 옛날에는 뭐 1km, 500m 뭐 그 정도 됐는데 오늘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사거리 공산 오차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예. 거의 옆에 떨어졌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비행의 그 성공을 넘어서 이제는 발사해서 탄착 지점의 성공까지도 지금 거의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노동 미사일의 기술 정도가 굉장히 고도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예. 네. 앞서 유엔 안보리가 이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북한은 전혀 개의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지금도 개의치 않아요. 네. 북한이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을 둘둘 추공을 내고 네. 그리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미국이 그렇게 독자 제재안을 내고 그래도 세상을 향해서 보란 듯이 지금 SLBM도 쏘고 노동미사일도 쏘고 스카드도 쏘고 무수단 미사일도 네. 발사하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완전한 핵무기 보유 국가가 돼서 이제는 내가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됐다, 실전 배치됐다라고 선전하기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 실험 계속할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래도 아무런 관계없이 계속해서 할 거고요. 네. 설령 이번에 이걸 가지고 뭐
언론인 이제 언론 성명을 아마 채택을 하려고 할 텐데요. 네. 그 언론 성명이 채택될지 여부도 아직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의장 성명이나 또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네. 네. 지금 김정은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 나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3월 초에 이제 유엔 안보리가 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 이후에만 네. 지금 현재까지 발사한 게 어제까지 21발. 21발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냥 뭐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쏘아대는 지금 모양새인데 이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어떤 뭐 성명이라든지 이런 게 무슨 효용이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벌써.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언론 성명이 수준으로 보면 제일 낮고 예. 결의안이 제일 높은 건데 네. 결의안서부터 언론 성명까지 다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나올 건 다 나왔죠. 네, 뭐 실효적인 어떤 성과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바로 중국이라는 요인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중국에 대한 어떤 북한의 어떤 의존도가 상당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과연 중국이 실효적인 어떤 영향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마디만 더 보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보리 결의안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네. 또 거기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또 뭐 언론 성명이나 의장 성명을 채택하느냐 하면 예. 아마 유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을 보신 분들이 이제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안전보장 이사의 결의안을 탁 펼치면 제일 첫 번째 문단이 어떻게 시작이 되면 네.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태껏 북한에 대해서 안보리 결의안이 예를 들면 1993년도에 안보리 결의안 825, 그다음에 이제 2006년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쏘고 핵미사일 쏘았을 때 169, 1718, 1873 쭉 해서 2270 여기까지를 유념하면서 다 한 것 같이 이게 첫 번째 문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 우리가 이제 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 오는 사람을 그 별달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참 이 방송 용어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가 뭐 속된 표현으로 예. 그 말의 의미는 별을 1개 달고 2개 달고 3개 달고 4개 달고 하면 그만큼 이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 것에 대한 낙인이 찍히는 그렇죠. 건데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제일 앞 문단에 들어감으로써 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낙인을 계속 찍어가고 있고 얼마나 낙인이 많이 찍혀 있느냐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심리적인 효과는 대단히 큰 것이라고 봐야죠. 쉽게 얘기하면 범죄 기록표군요. 범죄 이력서군요. 예, 제가 이게 방송용어라서 네네. 방송이라서 네네. 제가 좀 하기가 네네. 그런 용어죠. 그런 표현이나 네, 마찬가지겠군요. 근데 그걸 실제로 북한이 부담으로 느낄까요? 부담은 느끼죠. 부담은 느끼는데 네. 자기네들도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따지지 않겠어요. 네. 내가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 부담감 느끼는 거하고 내가 끝까지 핵무기 보유 국가가 되겠다라는 거 한 거고 어느 것이 지금 내한테는 더 필요하냐. 예. 그랬을 때 나는 핵무기 보유 국가가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되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하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고립무원의 국가 상태에서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겠군요. 예,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라 그러는 거는 상당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고 대외적인 활동을 했을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네. 지금 고립무원의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자기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존재감만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 소식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아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시진핑 주석이 어제 회담에서 음수사원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네.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음수사원이라는 뜻은 원래는 이제 물을 마시면서 그 물의 근원을 생각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국어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요. 네. 뭐 한편으로는 과거를 돌이켜 가지고선 과거에 대한 어떤 감사를 한다라는 걸 한번 되돌아본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근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구 아들인 김신 선생이 중국에 가서 음수사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건 아마 대한 독립 그리고 어려웠던 뭐 과거 그걸 잊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고마움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진핑 주석이 음수사원을 얘기한 거는 아마 한중 관계의 근본이 되는 공존과 공영의
그 뜻을 한국이 지금 사드 배치라는 걸로 저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마 김신의 어떤 표현을 빌어서 쓴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중 관계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근본을 저해하는 요인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군요. 제가 이제 작년 8월 달에 황저우에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때 갔을 때는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서 네. 그래서 상해에 갔다가 항저우 갔다가 그다음에 난징 갔다가 충칭을 가서 근데 한 일주일 동안 임시정부의 발자취만 따라갔는데요. 임시정부가 사실상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 8군데로 옮겨서 갔습니다. 네. 근데 1932년도에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이제 그 많은 일본 군인들을 죽였잖아요. 그 뭐 융크 공원인가요? 거기서 네네. 죽였는데 거기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옮겨간 것이 바로 황저우입니다. 그런데 황저우에 가면요. 거기 이제 시오라고 하는 큰 이제 호수도 있지만 옛날 황제들이 거기 가서 놀고 하는 곳이면 그 옆에 임시정부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2층짜리로.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거기 가서 이제 김구 선생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네. 공무원들이에요. 그걸 중국 정부의 돈으로 그걸 운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은 여기 있는 황저우뿐만 아니라 충청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안에 있는 광복궁 제3지대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얼빈에 있는 김구 선생 누구죠? 이 단지해서 돌아가신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아니 기념관도 더 크게 확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소위 말해서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 합방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런 임시정부가 활동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도 이 황저우에서 하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요. 네. 지금 뭐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오늘 조간을 보면은 정면 충돌은 피했다 이런 평가들도 좀 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사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진솔한 직접 대화를 좀 했다 이런 의미의 이제 성과도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사드 배치 문제로 거의 정면 충돌을 하는 상황까지 갔고 뭐 문화, 경제 이쪽까지 이제 여파가 좀 예상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네. 어제 정상회담 결과로 어떻게 좀 달라질까 이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봅니다. 네. 뭐 중국이 얘기하는 거는 사드 배치를 반대를 하는 거는 분명한 것이고요. 예. 우리는 생존권의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단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물 밑에서부터 하나씩 올라왔는데 이제 정상이 얘기한 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라. 그러니까 전할 건 전했다라는 네. 거고 들을 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단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보복을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그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한 1,250억 정도의 수입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의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네. 수입 대상국 1위가 한국입니다. 그렇군요. 약 1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 책임 있는 대국과 평화적인 굴기라는 건데 만약에 한중 관계의 이런 문제를 논리적인 표현을 비르지 않고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어떤 보복의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아마 중국이 지향하는 그런 지향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저희는 뭐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단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새로운 한중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과연 어떤 식으로 정립이 돼야 되는가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군사와 정치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은 양자가 다 갖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나오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라오스에 가서 또 이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하는데 결과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전공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